평생을 미국에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은퇴 후 돌아갈 집이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말입니다. 젊을 때는 이민의 꿈을 안고 떠나 하루하루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집도 장만할 줄 알았고 노후는 안정적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의 문턱에 서자마자 그동안 쌓아 올린 삶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평생을 일하고도 은퇴 후 정착할 집조차 마련하지 못한 이민 1세대들의 현실을 사례와 함께 풀어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30년 전 뉴욕으로 건너간 김 씨 부부는 평생 식당과 세탁소를 전전하며 일했습니다.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은퇴 나이가 다가오자 선택지는 좁아졌습니다. 미국에서 월세를 내며 살기에는 사회보장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집을 살 자금도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기반도 없었습니다. 결국 김 씨 부부는 노후에 작은 원룸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병에 걸리거나 월세가 오르는 순간 더는 머물 곳조차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평생 청소 일을 하며 두 아들을 대학에 보낸 박 씨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서 자리 잡았지만 정작 부모는 은퇴 후 함께 살 집이 없어 이 집 저 집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몇 달, 딸 집에서 몇 달을 머물다 보면 갈등이 쌓이고 결국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느낌에 스스로 거처를 떠나기도 합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노후에는 정작 자신이 기댈 집 한 칸 없다는 현실 앞에서 깊은 허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민 1세대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을 소유하지 못한 채 월세 생활을 이어왔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돈 벌면 언젠가 사겠다고 생각했지만 생활비와 교육비, 의료비에 치여 결국 집을 살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입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은 한국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의 근속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의료비 부담이 커 노후 생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셋째,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선 여전히 이민자이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오랜 해외 생활 때문에 낯설어 쉽게 정착하지 못합니다. 결국 두 나라 어디에도 뿌리내리지 못한 채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불안감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정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이 어디서 어떤 집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노후의 안정과 정체성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주거 계획을 반드시 은퇴 준비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집을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컨대 주택연금, 장기임대, 시니어 아파트와 같은 대안을 미리 조사해 두는 것입니다. 둘째, 연금과 같은 고정소득원 외에도 예기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비상자금을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의료비, 가족 지원, 주거비 인상 등은 은퇴 후 가장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심리적 준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은퇴 후 삶이 공허해지기 쉽습니다. 공동체 활동, 신앙 모임,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적 뿌리를 다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내가 머무를 집, 내 마음이 편히 쉴 곳을 찾는 과정입니다. 평생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없다는 현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고 소득과 지출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며 심리적 기반을 단단히 다져둔다면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 돌아갈 집이 없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부재가 아니라 노후의 안전망과 삶의 존엄을 잃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은퇴 후 어디에서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젊었을 땐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고
손에 굳은 살이 베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집을 사고 조금만 더 모으면 자식들 학비도 다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었지요. 그런데 세월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자라 미국에서 자리 잡았지만 정작 저는 은퇴를 맞이하니 돌아갈 집 한 칸이 없더군요. 월세를 내기에도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은행 잔고를 들여다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돈을 벌러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식들 집에 얹혀 사는 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한두 달은 괜찮지만 오래 머물다 보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서로 예민해지고 갈등이 쌓입니다. 결국 짐을 싸들고 나와 다시 월세방을 구하는 그 순간 느낀 허탈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외로움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일을 할 땐 손님이든 동료든 늘 사람이 곁에 있었고 바쁘다는 이유로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참 길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 갈 곳도 없고 부를 사람도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에서 평생을 살았어도 여전히 이민자라는 벽은 남아있고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아 낯설기만 합니다. 결국 두 나라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떠도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저녁에 불 꺼진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회한이 몰려옵니다. 건강 문제는 더 냉혹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힘들어도 그냥 참고 일하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릎도 성치 않고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 먹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한번 다녀오면 진료비와 약값이 지출로 이어지고 그때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걸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병원에 가지 않자니 건강이 걱정이고 다니자니 돈이 문제고 늘 이 갈림길에서 서성입니다. 게다가 아플 때 곁을 지켜줄 가족이 가까이에 없다는 사실은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땐 자식들 잘 키워내면 그게 최고의 노후 준비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으니 이제는 나도 편해지겠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방법을 찾는 게 가장 큰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그들 역시 집값과 생활비에 허덕입니다. 결국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모두가 힘겨운 상황에서 누구 하나 마음 편히 기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더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가장 두려운 건 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들 눈에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내 몸을 뉘을 안정된 공간이 없다는 건 삶의 뿌리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이 새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집주인이 언제라도 월세를 올리면 어쩌나 마음을 졸입니다. 안정된 집이란 단순히 잠자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건 내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였는데 그게 사라지니 하루하루가 불안 속에서 이어집니다. 돌아보면 제가 놓쳤던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저 열심히 일해서 자식 잘 키우고 당장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필요한 건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삶의 설계였습니다. 내가 어디서 살고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며 어떻게 내 시간을 보낼지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한 게 가장 큰 후회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서서히 다가와 어느 순간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집 문제든 생활비든 건강관리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친구든 이웃이든 작은 모임이라도 꾸려서 사람 사이의 연결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무너지는 건 돈보다 더 큰 고통이 되니까요. 저는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은퇴의 진짜 어려움은 돈이 부족한 것도 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이 주는 불안에 휘둘려 내 마음마저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며 사람들과 연결을 이어가야 한다고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두려움을 품고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경고이자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일 겁니다.